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이외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나왔고요. 얘가 배점이 총 25점입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학과 정보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학과 정보 조회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4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상 두 가지 나왔고요. 그리고 결과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학과 담당 교수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라는 탭으로 이동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으로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쿼리 디자인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요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럼 문제에서 학과 정보라는 이 테이블을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학과 정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테이블 표시창 그냥 닫아버리면 되죠. 그리고 제 거에는 지금 속성 시트장이 떠 있는데 요거 닫아버릴게요. X.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결과 그림 보고 요 세 개 필드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맨 앞에 이제 학과 이름이 있으니까 학과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 담당 교수 있으니까 학과 담당 교수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전화번호 있으니까 학과 전화번호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래서 요 세 개 필드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지상 보게 되면 학과 담당 교수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정렬이라고 따로 있죠. 해서 학과 담당 교수라는 이곳에서 우리가 정렬을 이제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지상에 있는 건 다 했죠. 다 했으니까 일단은 실행시켜서 결과가 똑같은지 한번 보자고요. 해서 실행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 나왔습니다. 맨 위에 제목부터요. 제목 보니까 학과 이름, 학과 담당 교수, 학과 전화번호하고 그렇게 세 개 필드요. 여기도 문제 그림에도 똑같이 그 세 개 필드 똑같이 제목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웹 디자인이다, 웹 정보 수리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 그 순서대로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김가을이다, 김미정이다, 문수민이다, 박상돈이다 해서 그것도 이제 똑같이 되어 있고 학과 전화번호도 지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시킨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X 버튼 눌러 꺼버리고 그러면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쿼리 이름 써라 라고 하게 되면 문제에서 학과 정보 조회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학과 정보 조회하고 똑같이 그렇게 쿼리 이름 써주고 확인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쿼리에 학과 정보 조회라는 쿼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학년별로 성별로 인원수를 조회하는 그 학년별 성별 인원수라는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7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여기 보니까 이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학생이라는 이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그리고 인원수는 학번이라는 이 필드를 이용해서 인원수를 구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인원수라는 요 필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남자다 여자다 해서 몇 명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도 우리가 학번을 가지고 인원수를 세서 우리가 값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랑 필드명이랑 필드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를 봤을 때 지금 이게 이제 데이터죠. 데이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이제 남자다 여자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남자 여자가 이제 우리 열머리글로 그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학년이 있죠. 학년은 이제 행머리글로 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인원수도 우리 데이터 앞에 왼쪽에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행머리글로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크로스텍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만들기에 들어갔고요. 쿼리 디자인 들어갈게요.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우리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학생이라는 테이블 이름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학생 테이블이 이렇게 추가가 됐죠. 자, 그럼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 버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 지금 밑에 거 잘 안 보이니까 조금 크기 조절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맨 앞에 이제 학년이 있죠. 자, 학년부터 갖다 놓자고요. 자, 학년이라는 거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자다 여자다 하고 우리 성별도 있어요. 성별도 더블 클릭해서 집어넣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인원수 구해야죠. 자, 인원수 구하는 거 요거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그때 인원수는 뭘 이용해라? 학번이라는 요 필드를 이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번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값수를 사용할 이것도 인원수죠. 우리 학번 한 번 더 이제 더블 클릭해서 또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학번은 이제 제가 인원수라는 요 필드를 이제 만들 거고, 여기서 이제 사용한 요 학번은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그때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할 게 요 학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4개 필드를 가지고 이제 크로스텍 컬을 만들 거니까 일단 컬의 유형부터 좀 변경 좀 시키자고요. 컬이 도구에 가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 컬의 유형에 보게 되면 크로스텝이라고 있죠. 크로스텝이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그때 이제 크로스텝 여기서 이제 학년이라는 건 이제 행 머리글로 쓸 거예요. 해서 행 머리글. 그 다음에 성별이라는 건 이제 열 머리글로 쓸 겁니다. 해서 열 머리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학번, 요 학번을 가지고 이제 인원수 만들 거예요. 자, 요 뒤에 있는 거, 요 학번을 가지고 인원수를 만들어도 되겠죠? 인원수를 내가 이걸로 만들든 이걸로 만들든 상관없어요. 왜? 똑같은 학번이니까. 그래서 이걸로 만들게요. 자, 여기 학번 앞에 가서 우리가 제목을 인원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인원수라고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자, 열 너비 좀 조절 좀 할게요. 자, 그리고 그때 이제 묶는 방법은 이 학번을 가지고 우리가 인원수, 개수를 셀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개수를 바꿔주고, 요 인원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행머리글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행머리글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요 학번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곳에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해서 요 값을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묶는 방법 먼저요. 이 학번을 가지고 개수를 구해라. 그때 이 학번의 개수는 우리가 값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값하고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요만큼 한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자,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학년 1, 2, 3, 4 써져 있고 학년 1, 2, 3, 4 써져 있죠. 그리고 인원수는 10명, 12명, 7명, 6명이요. 자, 인원수 보니까 이제 10명, 12명, 7명, 6명 하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남자는 6명, 7명, 4명, 2명 하고 그렇게 나와 있죠. 똑같죠. 그리고 여자도 4명, 5명, 3명, 4명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요 수치 다 똑같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다른 게 뭐가 달라요? 인원수의 뒤에 보니까 명이라는 글자가 다 붙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명이라는 글자 없고 그냥 숫자들만 써져 있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고쳐줘야죠. 명이라는 글자가 붙게. 자, 그럼 이제 디자인 보기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이 인원수 구해준 이것도 이제 뒤에다가 우리가 명이라고 붙여줘야 되고, 여기서 이제 학번 가지고 이제 개수 센 거 있죠? 이것도 이제 명이라고 글씨 붙여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인원수라는 거 요 필드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속성에 들어가자고요.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형식하고 있죠. 형식에다가 샵명하고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학번이라는 필드 얘도 이제 선택해주고, 형식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또 똑같이 샵 써주고 이제 명하고 쓰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샵명만 내가 썼는데 중간에 보게 되면 이렇게 통화기호가 붙어있죠. 이런 거 이제 자동으로 붙는 거는 우리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시켜서 결과 한번 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인원수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명이라는 글자가 다 붙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크로스컬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디자인 보기 한 번만 더 보자고요. 디자인 보기 봤을 때 지금처럼 여기에 학번 개수하고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값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제목 있죠? 요 필드명. 그때 이제 필드명은 우리가 변경을 시켜도 되고 변경을 시키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문제에서 나온 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인원수를 나타내주는 이 인원수 값으로 우리가 사용한 거 있죠? 이거의 뭐 제목은 어떻게 해라 그런 말이 시험 문제상에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놔도 되고, 아니면 얘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디자인 보기로 들어왔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 학번의 개수하고 이렇게 이제 써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제목을 쓴다고 해서 우리 쿼리 실행 결과에 이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알아볼 수 있게 나중에라도 이 디자인 보기 들어왔을 때 이게 뭘 구한 건지 그걸 빨리빨리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우리가 써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또 실행 눌러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우리 컬이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X 버튼 눌러버리고요. 그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컬이 이름 쓰래요. 문제에서 학년별, 성별, 인원수 하고 써져 있죠? 여기다가 이제 컬이 이름 그대로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학년별, 성별, 인원수 하고 이렇게 써주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컬이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최근에 입학한 그 학생을 조회하는 최근 입학생 조회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때 이제 지상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죠. 자, 맨 마지막 거 보자고요. 쿼리의 결과로 이제 표시되는 그 필드랑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여기 보니까 이제 성명하고 성별이랑 그 다음에 전화번호 요 세 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제 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는 일부만 제가 갖다 놓은 거고요. 이 쿼리를 다 만들고 이제 실행시켰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쭉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만들기에 들어가고요. 우리 쿼리 디자인 들어가 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이제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테이블 표시창은 닫아 버릴게요. X 버튼 누르고 속성 시트창 지금 떠 있는데 이것도 닫아 버릴게요. X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랑 똑같이 해주면 되죠. 성명 갖다 놓고 성별 갖다 놓고 전화번호 갖다 놓고요. 자, 성명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성별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전화번호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 필드 다 추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지상 좀 보자고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성별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성별이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럼 이제 성별 여기 보게 되면 정렬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림차순 정렬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쭉쭉 나오는데 자, 여기 첫 번째 지상 좀 보자고요. 학번이라는 필드 값이 20 또는 21로 시작하는 그 학생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민정이라는 사람도 있고 성미영이라는 사람도 있고 봉효민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명의 데이터가 쭉쭉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학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럼 이제 학번 필드 한번 추가시켜 보자고요. 자,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 학번이라는 필드를 더블 클릭해서 추가 좀 시킬게요. 추가시키고 실행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시켜 보니까 학번 보니까 학번이 두 글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숫자로 되어 있어요. 여러 숫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문제 봤을 때 20 또는 21로 시작하는 학생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학번에서 요 앞에 있는 두 글자가 20이냐 21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여기에 보니까 19학번도 있어요. 19학번은 빼야죠.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또 19학번도 있고 그 다음에 18학번도 있고요. 17학번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표시가 안 돼야죠. 20하고 21만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번 중에서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두 글자만 우리가 꺼내와야 되는데 앞에 있는 거 이 두 글자를 우리가 꺼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주면 돼요. left 써서 학번에서 왼쪽에서 두 개 꺼내와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 지금 학번이라는 필드를 여기다 추가시켜 놨는데 자, 이 학번이라는 필드를 왼쪽에서 left 자, 학번이라는 요 필드에서 왼쪽에서 두 개 꺼내와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요거 잘 안 보이니까 열너비 좀 조절 좀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학번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왼쪽에서 두 개 꺼내달라. 자, 그럼 여기까지 쓰고 엔터 누르고요. 그리고 실행 한번 일단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학번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만 전부 다 꺼내왔습니다. 그러면 꺼내온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되죠. 20 또는 21로 시작하는 거 그거 이제 찾아라 라고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조건 쓰는 칸이 있죠. 이 조건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20 찾아라. 그리고 20 또는 21 그랬어요. 그럼 여기 또는도 있죠.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21 써주면 돼요. 21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시켜 보자고요. 자,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20번으로 시작하는 사람 여기 있고요. 21번도 쭉 있고 20번도 있고 21번 있고 20번 있고 21번, 20번 하고 이렇게 이제 학번이 20 또는 21로 시작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데이터가 전부 다 쭉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시킨 대로 다 한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성명하고 성별하고 전화번호하고 요 세 개 필드만 표시가 되게끔 해야죠.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요거 구해놓은 거는 지금 우리 학번이 20 또는 21로 시작하는 거 그게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본 거고 얘가 이제 표시 안 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의 표시에 체크가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 실행했을 때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요 표시 체크만 이제 해제해주면 돼요. 체크 해제하고 실행이요.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문제 그림과 동일하게 이렇게 세 개의 필드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쿼리도 끝이요.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예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쿼리 이름 써라. 문제에서 최근 입학생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라고 했으니까 쿼리 이름에다가 최근 입학생 조회하고 직접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최근 입학생 조회라는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또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학생의 참여도랑 이제 성명을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아서 해당 학생의 참여도만큼 학생이라는 테이블에 비고란에다가 우리 요 별표를 표시하는 참여도 확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참여도라는 거를 이제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입력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3이라고 입력했고요. 그때 이름을 김상수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요. 입력을 했을 때 그 김상수라는 사람을 찾아서 비고란이 있죠. 맨 끝에 비고란이 있는데 이 비고란에다가 참여도를 3으로 입력했으니까 별표를 3개 반복해서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 5라고 쓰게 되면 이제 별표가 5개가 찍히겠죠. 1이라고 쓰게 되면 이제 별표가 하나 찍힐 거고 2라고 쓰게 되면 이제 별표가 2개만 찍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 작성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쿼리 만들자고요. 자, 만들기로 이동해 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쿼리 만들 거니까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갔더니 테이블 표시해라 라고 떴죠. 자, 문제 좀 보자고요. 문제에서 학생의 참여도와 성명 이 두 가지를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 받으래요. 지금처럼 매개 변수값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도라는 것도 입력 받고 성명도 입력 받으래요. 그만큼 이제 학생 테이블에 비고란에다가 별표가 이제 표시가 되게끔 참여도 확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때 이제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테이블 표시에서 학생이라는 테이블 추가시킬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블 표시창은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쿼리에서 업데이트 쿼리에서는 이 두 가지 이제 매개 변수값 입력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참여도라는 거를 이제 입력을 받을 거예요. 여기서 입력받은 그 개수만큼 비고란에다가 이제 우리가 별표를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학생의 테이블에 비고란이 있어요. 자, 비고라는 거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명도 입력받을 거죠. 그래서 성명이라는 것도 우리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자, 그래서 비고하고 성명하고 2개 집어넣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학생이라는 테이블 좀 열어보자고요. 학생의 테이블에서 더블클릭이요. 더블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학번이다 성명이다 하고 쭉쭉 있는데 이 맨 마지막에 이제 비고란이 있어요.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이곳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김상수의 참여도는 3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별표가 3개가 찍히게, 이윤상이라는 사람의 참여도가 만약에 5라고 내가 쓰게 되면 이윤상이라는 그 사람의 비고란에다가 별표를 이제 5개 찍어주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학생이라는 테이블 닫아버리고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열 너비 좀 조절 좀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쿼리 유형부터 좀 바꾸자고요. 쿼리 도구에 가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요 디자인에 가게 되면 이제 쿼리 유형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라는 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처럼 여기에 업데이트하고 나와요. 우리는 지금 이 학생의 이름을 입력받아서 그 학생을 찾은 다음에
여기 참여도를 입력한 만큼 그 값만큼 우리가 별표를 찍어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비고란에다가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 해줄 거죠. 해서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에서 업데이트 쓰는 칸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우리가 엑셀에 보게 되면 어떤 특정 문자를 반복해서 출력하고자 할 때 우리 repeat라는 그 함수를 사용하죠. 근데 XX에서는 우리 repeat라는 함수가 없어요. XX에는 repeat랑 똑같은 게 이제 string이라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string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O라고 내가 쓰고 O라고 쓰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요. 쌍따옴표 찍어서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별표 한번 찍어보자고요. 자, 미음하고 한자 누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까만색 별표 요거 찍어주고 쌍따옴표 그리고 나서 가로 닫아주면 지금처럼 별표를 이제 5번 반복해서 출력해주세요. 그런 뜻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3이라고 쓰게 되면 별표를 3개 찍어주세요. 그거예요. 어디다가 비고라는 이 필드에다가. 그때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 값 입력해서 참여도를 입력하세요라고 요걸 띄우고 여기서 입력한 그 수치만큼 이제 별표를 찍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 값 입력 받아서 그 값만큼 별표를 출력해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 참여도를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참여도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해서 그거 그대로 여기다 입력해주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참여도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요 대화 상자가 이제 짜잔하고 뜰 거고 여기서 내가 3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요 자리에 이제 3이라고 그렇게 이제 수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스트링 반복해달라. 뭐를? 이 별표를 몇 번? 3번 반복해달라. 그렇게 해서 별표가 이제 우리 참여도 입력한 만큼 그렇게 출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명도 우리 매개 변수값 입력 받아야죠. 그거는 이제 성명이라는 필드에서 이제 여기에 입력된 그 값을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조건에다가 작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에다가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성명을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쓰고 이제 대괄호 닫아주면 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끝에 뭐 점이나 뭐 그런 거 없죠. 없으니까 똑같이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매개 변수 값 입력 받게끔 그렇게 이제 띄울 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 지금 성명 필드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다 썼고 비고라는 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업데이트라는 칸에다가 썼죠. 이게 왜 쓰는 게 다르냐? 성명을 내가 입력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해서 이 성명을 입력하세요. 요거를 우리가 조건에다 쓴 거예요. 조건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입력한 그 김상수가 지금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해서 성명이라는 이 필드에서 김상수 찾아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비고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3이라고 입력했을 때 그 3만큼 숫자 3만큼 별표를 반복해서 출력해서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해달라. 어디다가? 비고라는 필드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성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업데이트 컬이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실행시켜 보자고요. 실행시키고 여기 보니까 참여도를 입력하세요라고 뜨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3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3이라고 쓰고 확인 눌렀더니 또 성명을 입력하세요라고 떴죠. 그러면 여기 문제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김상수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하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했더니 1행을 고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업데이트 컬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김상수의 데이터 그 참여도를 입력했잖아요. 그래서 김상수 그 데이터만 이제 새로 고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한 행을 새로 고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 누르고 나서 이제 우리 학생이라는 테이블 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학생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김상수 그 데이터만 지금처럼 별표가 이렇게 땅땅땅 하고 3개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컬이 다 작성했으니까 이제 X 버튼 눌러 닫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참여도 확인이라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라고 했으니까 쿼리 이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참여도 확인하고 이렇게 써주고 확인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참여도 확인이라는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까지 우리 문제 다 풀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 기능 구현에 관한 문제, 요 네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업데이트 쿼리가 나와서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어떤 쿼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꼭 모든 쿼리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전부 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업데이트 쿼리 이거를 나 처음 보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쿼리의 종류에 보게 되면 뭐 일반 선택 쿼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텍 쿼리, 매개 변수 쿼리, 그 다음에 그룹 지정하는 쿼리, 그 다음에 테이블 만드는 쿼리, 그리고 불일치 검색 쿼리, 삭제 쿼리, 삽입 쿼리, 그 다음에 업데이트 쿼리,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일반 선택 쿼리는 무조건 시험 문제 하나 4점짜리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나머지 쿼리에서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세 문제가 어떤 쿼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쿼리들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서 문제 그냥 한 번씩 쭉쭉 풀어보고 그냥 끝 그러고 지나가지 말고, 잘 안 되는 게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